님들, 지금 일론 머스크가 그리는 큰 그림이 단순히 전기차 좀 더 팔겠다는 게 아니라는 거 눈치채셨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테슬라 주가가 오르면 와 좋다, 떨어지면 망했다 이러고 있을 때 진짜 고수들은 지금 머스크가 텍사스 오스틴에서 준비하는 3주 뒤의 미래를 보고 소름이 돋고 있습니다. 오늘은 왜 테슬라가 단순한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인류의 돈 버는 방식을 송두리째 바꿀 괴물인지 낱낱이 파헤쳐 드립니다. 우리가 흔히 테슬라를 볼 때 범하는 가장 큰 실수가 뭔지 아세요? 바로 바퀴 달린 스마트폰 정도로만 생각한다는 겁니다. 물론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지금 월가에 진짜 똑똑한 돈 냄새 맡는 형님들이 주목하는 건 따로 있습니다. 바로 노동의 종말입니다. 사람이 일해서 돈을 버는 시대가 끝나고 기계가 돈을 벌어오는 시대가 열린다는 뜻이죠. 이게 단순히 먼 미래의 공상과학 소설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당장 우리 눈앞에 닥친 현실이라는 게 핵심입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질문 하나만 딱 던져볼게요. 님들은 테슬라가 제조회사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서비스 회사라고 생각하세요? 지금까지는 차를 만들어서 파는 제조회사였죠. 차 한 대 팔면 2천만 원 남네, 3천만 원 남네 하는 그런 장사요. 그런데 지금 머스크가 준비하는 건 차를 파는 게 아니라 이동이라는 행위 자체를 파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정수기를 사지 않고 렌털에서 쓰듯이 자동차도 소유하지 않고 필요할 때만 쓰는 세상이 온다는 거죠. 가장 먼저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바로 머스크가 직접 찍은 3주라는 시간입니다. 이게 진짜 미친 포인트거든요. 머스크가 텍사스 오스틴에서 감시자 없는, 그러니까 운전석에 사람이 아예 없는 로봇택시를 운행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에이, 캘리포니아 웨이모도 이미 하고 있잖아 라고 반문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번지수 잘못 찾으셨습니다. 캘리포니아는 규제가 너무 까다로워서 법적으로 안전감독관이 탑승하거나 원격으로라도 사람이 보고 있어야 합니다. 이게 투자자 입장에서 계산기를 두드려보면 무슨 뜻이 되는지 아세요? 사람이 개입한다는 건 곧 인건비가 든다는 소리입니다. 운전대에서 손은 뗐을지 몰라도 결국 사람 월급 줘야 하고 밥 먹여야 하고 세대 보험 들어줘야 하잖아요. 그러면 기존 택시 회사랑 비용 구조가 똑같아집니다. 혁신이 아니라 그냥 좀 기술 좋은 택시 회사인 셈이죠. 하지만 텍사스는 다릅니다. 규제 샌드박스가 적용되어서 진짜 완전 무인이 가능합니다. 3주 뒤 오스틴에서 우리가 보게 될 장면은 단순히 차가 혼자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스마트폰 앱으로 택시를 불렀는데 도착한 차 문을 열었더니 운전석이 텅 비어있는 그 충격적인 비주얼입니다. 사람 냄새조차 안 나는 차가 와서 나를 태우고 목적지까지 데려다주는 것, 이게 바로 비용의 제로화 선언입니다. 운송 원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인건비가 0원이 되는 순간 테슬라의 마진율은 폭발하게 됩니다. 우버나 리프트 같은 승차 공유 업체들의 재무제표를 뜯어보면 정말 눈물겹습니다. 매출의 70% 이상이 기사님 몫으로 나갑니다. 플랫폼이 아무리 날고 기어도 결국 사람이 운전하는 한 가져갈 수 있는 돈은 10%에서 20% 남짓이에요. 그런데 테슬라 로봇택시는 이 70%의 비용을 고스란히 회사의 이익으로 가져옵니다. 이건 제조업의 영업이익률 10% 따위와는 차원이 다른 소프트웨어 빅테크 기업의 마진율 80%의 세계로 가는 티켓입니다. 주식시장에서 PER이라는 개념 들어보셨죠? 이 기업이 버는 돈의 몇 배를 주가로 쳐줄 거냐는 지표잖아요. 현대차나 토요타 같은 제조회사는 차 많이 팔아봤자 성장의 한계가 있다고 봐서 PER 10배 정도 줍니다. 하지만 구글이나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소프트웨어 회사는 PER 30배, 40배를 줘도 싸다고 하죠. 테슬라가 지금 주가 등락이 심한 이유가 바로 이 정체성 혼란 때문입니다. 제조사냐, 빅테크냐 싸우고 있는 거죠. 하지만 오스틴에서 완전 무인 주행이 성공적으로 돌아가는 순간 시장은 테슬라를 더 이상 제조사로 보지 않게 됩니다. 이 회사는 차를 파는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를 파는구나. 운전이라는 노동을 대신해주는 AI 기업이구나. 이렇게 인식이 바뀌는 순간 PER 10배짜리 회사가 PER 30배짜리 회사가 되는 겁니다. 이익이 똑같아도 멀티플이 3배가 되면 주가는 3배가 되는 게 주식시장의 기본 원리니까요. 게다가 이 로보택시라는 놈은 정말 지독한 일개미입니다. 사람은 하루에 8시간 운전하면 지쳐서 쉬어야 하잖아요. 화장실도 가야 하고 밥도 먹어야 하고 잠도 자야 하고 주말에는 쉬어야 합니다. 그런데 로보택시는 배터리 충전하는 시간 잠깐 빼고는 하루 24시간 내내 도로 위를 달릴 수 있습니다. 1년 365일 불평 한마디 없이 돈을 벌어오는 기계가 내 차고에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일론 머스크의 계산법에 따르면 로보택시 한 대가 1년에 벌어들일 수 있는 순수익이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수준입니다. 차 한 대 가격이 5천만 원 정도라고 치면 1년 조금 넘게 굴리면 차값을 다 뽑고 그 다음부터는 전부 순이익입니다. 이런 차가 전 세계 100만 대, 1000만 대가 깔린다면 테슬라가 벌어들일 현금은 조 단위가 아니라 경 단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머스크가 말하는 테슬라 네트워크의 진짜 무서움입니다. 여기까지만 들어도 와, 테슬라 진짜 대박이네 싶으시겠지만 머스크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항상 남들이 보지 못하는 2단계, 3단계 앞을 보고 판을 짜는 사람이니까요. 로보택시가 도로 위를 점령하면 그 다음에 해결해야 할 문제는 뭘까요? 바로 현관 앞까지의 배송입니다. 전문 용어로 라스트 마일이라고 하는데 물류업계에서 가장 골치 아픈 구간이 바로 여기입니다. 쿠팡이나 택배 기사님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뭡니까? 차 타고 아파트 단지까지 가는 건 쉽습니다. 그런데 차를 세우고 물건을 찾아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현관 앞까지 걸어가서 내려놓는 과정이 너무 비효율적이죠. 차는 도로에 있는데 물건은 집 안에 넣어야 하니까 결국 사람이 내려서 뛰어야 하는 겁니다. 머스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로보택시와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를 한 팀으로 묶어버렸습니다. 최근 옵티머스 영상 보셨나요? 예전에는 걷는 것도 불안해서 뒤뚱거리더니 이제는 스쿼트도 하고 춤도 춥니다. 심지어 계란을 깨지 않고 집어 올리는 섬세한 손놀림까지 보여주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셔야 합니다. 로보택시가 집 앞에 도착하면 트렁크에서 옵티머스가 물건을 들고 내립니다. 그리고 계단을 걸어 올라가서 초인종을 누르고 물건을 놔두고 다시 차에 탑니다. 이 모든 과정에 사람은 없습니다. XX에서 어떤 팬이 머스크한테 물어봤습니다. 로보택시가 오면 옵티머스가 내려서 배달해 주는 거냐? 머스크의 대답은 딱 한 단어였습니다. 정확하다. Exactly. 이건 단순히 아이디어 차원이 아닙니다. 이미 테슬라의 공장에서는 옵티머스가 배터리 셀을 옮기고 부품을 나르고 있습니다. 공장에서 검증된 로봇이 이제 밖으로 나와서 우리 집 현관 앞까지 침투하겠다는 선전포고인 셈이죠. 사람을 나르는 우버 시장과 물건을 나르는 쿠팡, 페덱스 시장을 합치면 그 규모가 얼마나 될까요? 수천 조 원이 넘는 이 거대한 시장을 테슬라가 독식하겠다는 야망이 바로 이 로보택시와 옵티머스의 결합에 있습니다. 기존의 물류 회사들은 인건비 때문에 마진율이 박해서 허덕이는데 테슬라는 인건비가 0원인 로봇 군단으로 밀고 들어옵니다. 이건 경쟁 자체가 불가능한 게임입니다. 칼 들고 싸우는데 상대방은 기관총 들고 나온 격이니까요. 그리고 이 모든 계획의 끝에는 더 거대하고 철학적인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돈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난 12월 2일 머스크가 인도 유튜브 채널과 인터뷰를 했는데 거기서 정말 핵폭탄급 발언을 했습니다. 앞으로 10년에서 20년 안에 노동은 필수가 아니라 선택이 될 것이다. 그리고 덧붙인 말이 더 충격적입니다. 장기적으로 우리가 아는 돈이라는 개념은 사라질 것이다.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고 하실 수 있겠지만 물리학적으로 접근하면 너무나 당연한 결론입니다. 지금 우리가 쓰는 돈, 즉 화폐는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무한대로 찍어낼 수 있는 종이 조각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에너지는 다릅니다. 에너지는 물리 법칙에 따라 생산해야만 하는,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는 실체적 가치입니다. 머스크는 미래의 화폐가 달러나 원화가 아니라 에너지 그 자체가 될 것이라고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로봇과 AI가 모든 물건을 찍어내고 서비스를 제공하면 상품의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공급이 무한대로 늘어나니까 가격은 바닥을 치겠죠. 극단적인 디플레이션이 옵니다. 옷값, 밥값, 전자제품값, 모든 게 똥값이 되는 세상에서 유일하게 가치가 폭등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바로 그 수천만 대의 로봇과 AI 서버를 돌리는 전기, 즉 에너지입니다. 지금 미국이 짊어지고 있는 천문학적인 국가 부채를 해결할 방법도 사실 이것밖에 없습니다. 빚을 갚으려면 경제가 성장해야 하는데 인구는 줄어들고 사람은 늙어갑니다. 결국 지치지 않는 로봇이 미친 듯이 일해서 생산성을 폭발시키는 것만이 유일한 탈출구인 셈이죠. 그래서 머스크는 테슬라를 단순한 전기차 회사가 아니라 에너지를 만들고 태양광, 저장하고 메가패, 소비하는 전기차 로봇, 거대한 에너지 제국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테슬라에 투자한다는 건 단순히 차 잘 만드는 회사에 돈을 넣는 게 아닙니다. 미래의 기축통화가 될 에너지를 생산하고 유통하는 중앙은행에 투자하는 것과 같습니다. 3주 뒤 오스틴에서 시작될 로보택시 시범 운행은 이 거대한 에너지 제국 건설에 첫 삽을 뜨는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할까요? 무조건 테슬라 주식을 사라고 부추기는 게 아닙니다. 리스크를 정확히 알고 확인해야 할 것들을 챙겨야 합니다. 월가는 이 변화의 흐름을 크게 3단계로 나눠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코앞에 닥친 기술의 증명 단계입니다. 오스틴에서 정말 운전석이 텅 빈 차가 사고 없이 돌아다니느냐, 이걸 눈으로 확인하는 게 급선무입니다. 지난 12월 22일 샌프란시스코에서 대규모 정전 사태가 있었던 거 기억하시나요? 도시 전체의 30%가 먹통이 되고 신호등이 다 꺼졌습니다. 그때 경쟁사인 구글 웨이모는 어떻게 됐을까요? 도로 한복판에서 전부 멈춰 섰습니다. 매뉴얼에 없는 상황이 닥치니까 안전을 위해 그냥 셧다운 해버린 거죠. 웨이모는 라이다 센서에 의존해서 정해진 지도 데이터를 따라가는 방식이라 예상치 못한 변수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테슬라는 카메라로 세상을 봅니다. 사람처럼 눈으로 보고 뇌 AI로 판단하는 방식이죠. 머스크는 XX에 테슬라는 정전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 라고 자신 있게 올렸습니다. 신호등이 꺼져도 주변 차들의 흐름을 읽고 경찰관의 수신호를 인식해서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규칙 기반인 웨이모와 AI 신경망 기반인 테슬라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아직 테슬라 로보택시가 웨이모보다 늦게 시작했다고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시작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더 똑똑하게 진화하느냐가 승패를 가릅니다. 이번 오스틴 시범 주행에서 테슬라가 보여줘야 할 것은 단순한 주행이 아닙니다. 돌발 상황에서도 사람보다 더 유연하게 대처하는 지능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게 증명되면 게임은 끝납니다. 두 번째 단계는 바로 규제의 장벽을 넘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 기술보다 더 어려운 문제입니다. 현재 미국은 주마다 자율주행법이 다 다릅니다. 주 경계선 넘어가면 불법이 되는 황당한 상황이죠. 이걸 해결하지 못하면 로보택시 전국 서비스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다가오는 2026년 워싱턴 DC에서 아주 거대한 지각 변동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미국 도로교통 안전청이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꽉 막고 있던 기존 안전 기준을 뜯어 고치는 개정안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사람 운전자를 전제로 했던 핸들, 페달, 기어 변속기, 사이드 미러 같은 장비 의무 조항을 삭제하는 겁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2026년 모델부터는 운전대나 페달이 아예 없는 진짜 사이버 캡이 합법적으로 도로를 달릴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핸들이 없으면 불법이라서 만들 수도
팔 수도 없었던 족쇄가 풀리는 역사적인 순간인 거죠. 또한 2026년 연내 추진될 자율주행 가속화 법안도 주목해야 합니다. 현재 제조사당 연간 2,500대로 묶여있는 자율주행차 임시 생산 제한이 수만 대 수준으로 풀리거나 아예 사라지게 됩니다. 테슬라가 수백만 대의 로봇 택시를 공장에서 찍어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겁니다. 미국 의회가 그렇게 빨리 움직일까? 법 바꾸는 게 하루 이틀 걸리는 것도 아닌데 라고 의심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히 희망회로가 아닙니다. 미국 정부가 서두를 수밖에 없는 아주 명확하고 급박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중국과의 기술 패권 전쟁입니다. 이게 사실 가장 결정적인 트리거가 될 겁니다. 지금 우리가 규제 핑계대고 주춤하는 사이에 중국은 이미 베이징, 상하이, 우한 같은 대도시에서 완전 무인 택시를 돌리고 있습니다. 바이두의 아폴로고 같은 경우는 이미 누적 운행 거리가 지구 몇 바퀴를 돌 정도의 데이터를 쌓았습니다. 미국 정부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래 자동차 산업의 핵심인 자율주행 주도권을 중국한테 뺏긴다. 이건 단순한 산업 문제가 아니라 국가 안보와 직결된 심각한 문제입니다. 과거에 미국이 우주 경쟁에서 소련한테 뒤처지니까 나사 만들고 법 다 뜯어 고쳐서 달까지 갔던 거 기억하시죠? 지금 자율주행이 딱 그 상황입니다. 스푸트니크 모멘트가 다시 온 겁니다. 미국 의회도 여야 할 것 없이 이대로 규제만 붙들고 있다가는 중국한테 기술 식민지가 된다는 위기감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 말에서 2026년 초에 법안 처리가 급물살을 탈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환경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데이터가 증명하는 압도적인 안전성도 규제 철폐의 강력한 명분입니다. 미국 도로교통안전청의 존재 목적은 딱 하나, 교통사고를 줄여서 사람 목숨을 살리는 겁니다. 통계적으로 전체 교통사고의 94%는 사람의 실수 때문에 발생합니다. 졸음운전, 음주운전, 스마트폰 보다가 혹은 운전 미숙으로 사고를 냅니다. 기계는 술도 안 마시고 졸지도 않습니다. 테슬라가 내놓은 FSD, 주행 데이터는 이미 사람이 운전할 때보다 사고율이 현저히 낮다는 걸 숫자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규제 당국 입장에서 사람보다 10배, 20배 안전한 기술이 나왔는데 옛날 법규 때문에 이걸 막는다는 건 말이 안 되죠. 나중에 사고가 났을 때 왜 더 안전한 기술을 못 쓰게 막았냐? 라며 직무유기로 소송당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결국 명분과 실리, 그리고 국가적인 자존심까지 걸려 있기 때문에 2026년에 규제 철폐는 필연적입니다. 법적 리스크가 풀리는 순간 테슬라가 준비한 수백만 대의 로봇 택시가 댐 터지듯 도로로 쏟아져 나올 겁니다. 그때가 되면 주가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가격대가 아닐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마지막 3단계는 2026년 하반기에서 2030년으로 이어지는 확장의 시대입니다. 여기가 진짜 클라이맥스죠. 로봇택시가 안정화되고 그 물류망에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가 투입되는 시점입니다. 공장에서는 옵티머스가 24시간 잠도 안 자고 차를 찍어내고 도로에서는 로봇택시가 24시간 돈을 벌어옵니다. 인건비는 0원, 파업도 없고 휴가도 없고 노조와의 갈등도 없는 무결점의 생산 시스템이 완성됩니다. 이때 우리가 보게 될 테슬라의 영업이익률은 제조업의 상식인 8%에서 10%가 아닙니다. 소프트웨어 기업이나 찍을 수 있는 50%, 60%라는 기적 같은 숫자를 재무제표에서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머스크의 큰 그림, 에너지 화폐, 세상이 현실화됩니다. 테슬라의 대용량 에너지 저장 장치인 메가팩과 태양광 패널이 전 세계 곳곳에 깔리게 됩니다. 로봇을 움직이는 전력을 테슬라가 직접 생산하고 저장하고 판매하는 독점적 구조가 완성되는 거죠. 이 시점에 도달하면 시장은 테슬라를 더 이상 현대차나 토요타와 비교하는 것조차 부끄러워할 겁니다. 애플의 브랜드 파워, 아마존의 물류 장악력, 그리고
아람코의 에너지 패권까지 다 합친 괴물 기업이 되어 있을 테니까요. 인류 역사상 본 적 없는 시가총액을 찍는 초거대 기업의 탄생을 우리 세대가 목격하게 되는 겁니다. 일론 머스크는 이미 10년 뒤의 판까지 다 짜놨습니다. 그는 즉흥적인 트윗광처럼 보이지만 사실 철저한 전략가입니다. 우리는 그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타서 이 로드맵대로 세상이 흘러가는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기만 하면 됩니다. 자,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기술은 증명될 것이고 법은 바뀔 것이며 결국 로봇과 에너지가 세상을 지배하게 될 겁니다. 이 거대한 흐름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명확합니다. 바로 눈앞의 숫자에 속지 않고 기업의 진짜 무게를 믿는 것입니다. 워런 버핏의 스승이자 투자의 아버지라 불리는 벤자민 그레이엄은 주식시장의 본질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단기적으로 시장은 인기 투표기지만 장기적으로는 저울이다. 이 명언을 지금 테슬라 상황에 대입해보면 정말 소름 돋게 딱 맞아떨어집니다. 지금 당장 눈앞의 주가는 사람들의 심리나 공포, 기대감 같은 인기 투표 때문에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말실수 하나 하면 떨어지고 로봇 영상 하나 올리면 오르고 난리도 아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결국 거품과 공포는 다 빠지고 기업이 가진 진짜 가치의 무게만큼 저울의 눈금은 정확하게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방금 테슬라라는 기업의 무게가 앞으로 얼마나 무거워질지 그 압도적인 미래를 미리 확인했습니다. 로봇택시가 벌어들일 막대한 현금과 에너지가 만들어낼 절대적인 가치의 무게는 지금의 인기 투표기 따위로 측정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남들이 당장의 뉴스 한 줄, 차트의 등락 때문에 공포에 질려 던질 때를 기억하세요. 우리는 저울의 눈금이 바뀔 때까지 묵직하게 엉덩이 붙이고 자리를 지키면 된다는 거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주식 투자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엉덩이와 배짱으로 한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테슬라와 로봇 택시 그리고 에너지 전쟁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단순히 주식 이야기로 듣지 마시고 앞으로 우리 삶이 어떻게 바뀔지에 대한 미래학 강의로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동이 사라진 세상에서 나는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 그리고 나의 자산은 어디에 두어야 안전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치열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진짜 도움됐다 싶으면 좋아요. 한 번씩 시원하게 꾹 눌러주시고 주변에 주식 때문에 힘들어하는 친구들에게도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혹시 궁금한 종목이나 이해가 안 가는 경제 뉴스가 있다면 댓글로 마구마구 남겨주세요. 제가 또 밤새 리포트 뒤지고 팩트 체크해서 다음 영상으로 아주 쉽게 풀어서 가져오겠습니다. 이렇게 경제 사냥꾼 구독자들에게 돈이 되는 진짜 정보 하나도 빠짐없이 매일 전부 다 알려드릴 테니까요. 경제 사냥꾼 구독과 알림 설정 꼭 해두시고 우리 진짜 다 같이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 부자가 됩시다. 마지막으로 노파심의 한마디 덧붙이자면 오늘 내용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투자의 판단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공부하는 자에게 기회는 반드시 온다는 사실, 그것 하나만큼은 제가 보증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재미있고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